현재 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 과연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은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코덱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3일이었죠. 이 중국이 오랫동안 그런 연휴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개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호가는 거의 한 8%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먼저 개장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막상 이렇게 개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낙폭을 축소하면서 중국 증시가 한 7% 정도까지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4일 증시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하는 정말 최근에 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장담하기 힘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확진자 수 증가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은 확실히 이 공포스러운 국면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증시 반등을 대비해서 과연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런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 급락이 지나고 시장이 다시 회복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요. 달리 말하면은 나머지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가 오르긴 오르나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이 2월 4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한 반등세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한 10종목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은 잠잠하는,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대상에 주목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에겐 바로 ETF가 있죠. ETF는 적은 그런 투자금으로 수십, 수백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상품입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갔어요. 관광지에 갔는데 여기에 맛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짜장면을 먹든 아니면 치킨을 먹든 아니면 탕수육을 먹든 뭘 먹으려 그래도 맛있을지 맛없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만만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샐러드바, 뭐 자연볼곡, 애슐리, 계절밥상, 이런 데 가면은 다양한 그런 음식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또 우리 입맛에 맞잖아요. 즉 평타는 친다. 자, 바로 이런 상품이 ETF다. 어느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갈지 모를 때, 자, 그럴 때는 이 ETF에 투자를 하면은 시장 상승률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과연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은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선정한 기준은요, 첫 번째로는 ETF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ETF,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 자, 이 중에서 현재 시점에 주목하면 좋은 그런 ETF를 골랐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ETF.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량이 약 한 10억 이상 정도로 나오는 그런 ETF.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충족한 ETF 중에서는 운용 보수가 낮은, 즉 수수료가 낮은 그런 ETF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타이거 200입니다. 타이거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거, 이 ETF의 앞에 붙어 있는 뭐 타이거, 코덱스, KB스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운용사의 브랜드죠. 참고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 종목이 편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이 종목들을 바꾸는데 코스피 종목들을 총 9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자, 거기에서 시가총액, 거래량,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표 종목인 200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수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타이거 코스닥 150입니다.
자, 코스피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죠. 자, 코스닥에는 코스닥 150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거 코스닥 150은 이 코스닥 150 지수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총 7개 업종에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거래량,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150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코스닥에는 1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코스닥 대표 종목 150개 정도가 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와 거의 동행을 한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타이거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입니다. 자,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국제 유가에 투자하는 그런 ETF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유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WTI, 그리고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WTI는 서부 텍사스 진류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가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이 원유 시장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대빵은 당연히 WTI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WTI 국제 유가에 투자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S&P GSCI 크루드 오일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 지수를 똑같이 복제해서 투자하는 상품인데 사실상 가격 변동성은 거의 이 WTI와 비슷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국제 유가에 투자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 ETF 타이거 200, 타이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원유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나왔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진짜 많이 하락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원유 가격입니다. 이 원유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그런 원자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유도 적게 쓰겠죠. 에너지도 적게 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63달러가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20% 이상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원유 ETF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2월 14일 날 오펙에서 이 석유 감산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유를 그렇게 추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채산성이 악화됩니다. 즉 생산을 해봤자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팔아봤자 손해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원유 생산국들이 이 생산량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다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물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원유 관련 상품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2월 14일 이 시기를 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한테 맞는 그런 ETF가 무엇이냐, 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화끈한 투자 상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유 ETF입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자, 이게 변동성이 가장 커요.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상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타이거 200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표 종목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낮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상품 모두 다 들었는데 나는 더 화끈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자,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상품 무엇이냐면은 방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상품보다도 변동성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즉 타이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릅니다. 그리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1% 오르면은 얘는 또 2% 올라요. 자, 그래서 뭔가 변동성을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적절히 섞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누릴 수 있으면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자,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제는 투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적당히 조정이 나오면서 가기 마련입니다. 사스 당시에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바로 V자로 계속해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분산 투자 하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증시는 좀 웃었는데 빨리 실제로 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안정성까지도 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